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키워드로 국토계획법 공부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볼 키워드는 본다입니다. 법령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제인데요. 의제의 사전적 정의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줄이면 간주한다 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A라는 사실과 B라는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 서로 각자 다른 사실을 동일하게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떤 사실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일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바다라는 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육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을 해야 하고 용도지역 지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그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언제부터? 그 매립의 준공일가일부터.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이쪽에 육지가 있었어요. 육지가 있었고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인데 일정 부분을 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매립을 했으면 이제 육지가 되었죠.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바다를 매립하는 매립의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이 매립의 준공구역은 이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 육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입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의제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죠.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볼게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1호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호 어촌호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4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하나의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분류상에 도시지역,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분류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로 나눠지죠. 그 중에서 도시지역, 도심이 되는 지역을 말하죠. 이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항목들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각 법률, 다른 법률에서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법 과목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다가 얘가 되겠습니다. 사항을 바로 볼게요.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앞서 살펴본 이런 지역들이 도시지역으로 의제 처리가 되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지역들이 개발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이전의 용도지역,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법률 계속 이어져 봅니다. 자,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그리고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 산지권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즉 관리지역이 뭐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이에서 애매하게 경계에 뭉쳐 있는 게 관리지역이에요. 도시화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농림과 자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 됐어요.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이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고, 이 관리지역에 여러 땅의 성질들이 있는데 어떤 산지가 있었대요. 산지가 있었는데 이 산지가 보전산지, 보전을 해야 되는 산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 고시의 내용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 지역은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이 약간 보전 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조항 읽어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구역이죠.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했으니까 건축물에 이 다양성을 부여한다 라는 뜻으로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에 어떠한 기반시설들을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1년 안에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키워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